안녕하십니까. 팀매그 교육 강사 신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아이다스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다스 시스템을 보통 이제 발음을 에이다스라 하신 분이 있고 아이다스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외에서는 보통 이 A자를 그냥 발음해서 A라고 한답니다. 에이다스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A자가 아 발음이 발생을 하니까 아이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아이다스라고 저희 이름을 부르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신차를 많이 구매하신 분들 한 2014년 이후 15년씩 그때부터 이제 뭐 LDW라든가 엘카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엘카스, 지금 이름이 또 바뀌었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엘카스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또 크루즈, 이런 기능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 포함되는 한 가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아이다스라는 것은 어드밴스드, 첨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운전자를 보지하고 유지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아이다스의 궁극적인 큰 목표는 아마도 자율주행이라는 겁니다. 자율주행. 그럼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직 우리나라 조건이나 해외 조건이나 보면 크게 뭐 이렇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직은 현재 이제 제작사들은 이미 다 완성품에 거의 그 개발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실 겁니다. 분명히 거의 다 이제 개발을 다 했어요, 제작사들은. 그리고 이제 아마 세계 최초로 아마 테슬라가 카메라를 2개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프론트 카메라죠. 프론트 카메라 2개를 이용을 해서 그 자율주행에 최초로 시도를 했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약간의 문제는 좀 있는데, 이제 그 카메라 갖고 하는 게 작동이 약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제 카메라가 영상을 인식을 해서 그거를 1차적인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링을 하고 그걸 이제 영상을 받은 다음에 이게 이제 사물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판단 요건들 때문에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자율주행이라는 차가 현재 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우리나라 차가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에 견주어도 특히 현대 기아에는 독보적인 기술을 다 갖고 확보를 했고 거기에 초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만드는 기술이 한국이 매우 뛰어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마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자동차가 수시로 판단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까지 안전하게 도착해 주는 게 아마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학습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목차. 자, 제가 이제 이 아이다스 시스템을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다스 하면 아마 대부분 이제 보정은 어떻게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어떻게 설정하며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트 코팅 어떻게 하는지 그게 더 궁금하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거를 한 3편 정도, 현재는 여기 이제 1회차라고 좀 써놨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현재 1회차입니다만은, 여기 있는 옵션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완성이 돼갈 수 있는 그 옵션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뭐, 아이다스 레벨, 뭐 요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FCA는 무엇이고, 여기는 ACC가 무엇이고, LDW는 무엇인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고장이 났을 적에 내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고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찾아내야 될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 1회차 교육이고 다음에 이제 2회차를 제가 또 준비할 텐데요. 자, 1회차하고 2회차 때는 옵션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 설명. 왜냐하면 이 옵션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어떤 시스템의 고장 유무가 왔을 적에 내가 거기를 진단할 때 내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LDW 같은 경우하고 이 LKA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스템 자체가. 얘네들은 주의와 경고등, LDW는 주의와 경고등만 그냥 해주는 역할을 하고, LKA 여기는 어시스트,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초창기에 달린 것들이 대부분 이 LDW이 많이 달려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옵션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계셔서 마지막 이제 3회차 혹은 또 4회차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보정과 캘리브레이션, 이 값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 그때 조금 더 이해가 아마 빨리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비사가 시스템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만 제가 그 캡처를 했어요.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저도 그 정도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라고 생각이 돼서 적어도 우리가 그 매뉴얼상이 갖고 있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만 공부를 해놓고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나 보정이나 뭐 베리언트는 이 다음 시간에 후차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옵션들 내용으로만 제가 아마 정리를 다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오늘 여기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뒷장에서 이제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것 중에 빠진 것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빠진 것들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 서두에 먼저 드리냐면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예. 이 첨단 장치들이 사실은 너무나 광범위해서 한 권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 한 편으로 만들 수가 없어놔서 제가 이제 이렇게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물을 인지하고, 그죠? 사물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물을 인지했으니까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판단에 의해서 제어를 해야 됩니다. 제어. 그죠? 그러면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한 다음에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위험이 도출이 됐거나 아니면 피치 못한 도로 사정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어떤 뭐 사물에 의해서 내가 주의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바로 조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긴급제동, 긴급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멈췄다가 사물이 다 없어지면 이제 갈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구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를 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지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후방에 있는 차가 여기 있는 선행차 있죠. 이 선행차를 인지를 하고 그러면 차선을 보면서 이 차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추월을 해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인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메라와 이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카메라가 이제 있죠. 카메라 그 다음에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 그 다음에 라이더가 있습니다. 라이더. 오늘은 뭐 라이더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레이더도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옵션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진행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지라고 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교차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차선과 굉장히 많은 차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이 차에 있는 여기 중심에 서서 보면 여기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그 보행자 도로란 말입니다. 그럼 얘를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차가 선행차가 가고 있으면 선행차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직진할 것인지 그죠? 이 직진을 할 것인지 좌회전을 할 것인지 이 신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좌회전을 할 것인지 직진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에 있는 설정을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을 해놓게 되면 이 차 스스로가 보행자가 지나갑니다. 판단하고 차선을 인식하고 신호등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좌회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혹은 직진할 것인지를 인지를 합니다. 얘네들이. 현재 자율주행 차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보행자들이 지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바로 AEB라는 긴급 제동을 하겠죠. 만약에 보행자가 있으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물을 인지하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물을. 그 다음 이제 판단으로 가보게 되면 이 자동차가 보는 시각인 거예요. 예, 가상적으로 이제 해놓은 거지만 자동차가 보는 시각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건 차라는 거죠. 차. 여기도 차고. 여기는 차선이 있다라고 인식을 했고. 근데 여긴 차선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가상의 차선을 그립니다. 요즘에 신형 차선은요. 그 기능을 우리가 LFA 기능이라고 합니다. 가상의 차선을 모의 차선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주행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LF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소뒤에 할 것이 아닌데 뒤에서 할 것인데 먼저 나와버렸네. 이것처럼 아무튼 판단이라는 것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이제 그게 바로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오너가 아니면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주가 자동차 안에 타 있으면서 어떤 업무적인 것도 보고 회의도 하면서 목적지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 밑에 사진 한번 봐보시면 모든
모든 차량에서 주파수를 다 내보내잖아요. 그죠? 아마 인간이 설계한 세상이 아마 이런 세상일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나는 여기서 직진할 거예요 라는 신호를 계속 내보냅니다. 그럼 여기 뒤에 있는 차도 얘 앞에 차는 직진을 하네. 그리고 얘가 글 거예요. 요 뒤에 차가 오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요 뒤에 있는 차도 나도 옆에 온 걸 봤어. 그래서 나는 이 옆으로는 절대 안 갈 거야. 오로지 나는 너만 따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차가 있네? 내 전방 좌측에 차가 있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 차들은 이 일이 안 넘어올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그럼 내가 가야 할 길은 반드시 갈 수 있는 이 길 선택할 거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제 차가 전유 그랜저여서 그 차 갖고 제가 테스트를 4번, 2번에 많이 해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를 믿고 한번 가봤더니 사실 어느 정도 주행은 잘 됩니다. 물론 이제 돌발 상황, 이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는 것은 좀 있는데 사람이 일단 불안합니다. 아직은. 제가 느꼈던 게. 근데 아마 이제 곧 있으면 거의 개발은 다 끝나간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자율주행의 시대가 아마 곧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